안녕하세요. 줄리쌤의 줄리입니다. 네, 우리 엄마들 아이들에게 교육시킬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어일 텐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처음 단계에서 거의 필수처럼 돼버린 게 바로 또 이 파닉스이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시작부터 문제가 있다는 점 많은 부모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파닉스에 대한 얘기와 또 집에서 아이들이 정말 돈도 안 들이고 즐겁게, 그런데 정말 제대로 파닉스를 배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이 파닉스가 정확하게 뭘 배우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파닉스는 영어 알파벳이 각각 고유 갖고 있는 소리를 아이들이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소리와 문자의 결합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제 리딩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한마디로 이제 파닉스는 리딩을 하기 위한 학습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근데 이 리딩을 위한 파닉스를 우리나라 대부분 어린이 영어 교육기관에서는 영어를 제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첫 단계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그 한글을 떼는 과정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훨씬 이해가 되실 텐데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고 나면 엄마와 그런 교감을 통해서 또 엄마가 지속적으로 들려주는 그런 말을 듣다 보면 돌이 좀 되기 전부터 엄마, 아빠 이런 기본적인 말부터 하게 되죠. 그러다가 아이가 한 2돌쯤 되면 언어가 확실히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거를 이제 아이를 키워보신 엄마들이라면 다 겪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근데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 같은 개월수의 아기인데도 언어 습득량이 좀 의미가 있도록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언어학자들이 도대체 어떤 이유가 이런 결과를 만들까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한 자료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결국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아이랑 주로 상호작용을 한 어른이 사용하는 언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가 언어 습득량도 훨씬 이제 많더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창 언어를 배우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엄마가 너무 좀 조용하거나 내성적인 성격보다는 좀 말수가 많으시고 아이에게 말을 많이 걸어주시는 그런 환경이 아이가 언어 습득을 하는 데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영유아거나 아니면 영유아가 아니고 이게 좀 자란 아이들이어도 엄마가 자꾸 말을 이렇게 많이 걸어주시는 그런 환경이 저는 이제 아이가 언어 습득하는 면에 있어서 훨씬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아이들이 영유아 시기 때부터 우리 엄마들이 책을 많이 읽어주시는 게 정말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말을 이렇게 많이 건다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생각해보시면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우리 밥 먹자, 뭐 맛있어, 뜨거워, 조심해, 뭐 이런 얘기가 대부분일 텐데, 특히 게다가 아이가 너무 어려서 뭐 옹알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대화가 주고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면 엄마가 아무리 말을 많이 걸어준다 해도 이제 혼자서 일방적으로 말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엄마가 이제 책을 딱 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가을이니까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옵니다, 뭐 나뭇잎이 살랑살랑 춤을 춥니다, 뭐 이런 글이 있다면 비록 아이가 어리긴 하지만 아이가 그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어휘의 수준이 엄마가 그냥 말로만 해서 뭐 밥 먹자, 맛있어, 자자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해지고 이 언어가 굉장히 고급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가 정말 어릴 때부터 이 책을 읽어주는 경험이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점들 많지만 이 언어 습득 측면에 봤을 때도 정말 이만큼 훌륭한 건 없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파닉스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책 읽어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야, 지금 얘기 딴 데로 새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 혹시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파닉스랑도 정말 엄청 관련이 있는 얘기거든요. 자,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엄마와의 교감을 시작으로 말을 자꾸 듣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점점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언어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말을 사용을 하다가 평균적으로는 한 5, 6세 정도가 되면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한글 떼기를 가르치게 되죠. 근데 이 한글 떼기를 가르치는 이유는 아이가 이제 한글책을 읽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공부인데, 아이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한글 떼기라는 게 물론 누구나 다
하는 거긴 한데 막상 이걸 해보신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계획만큼 굉장히 수월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한 만큼 아이가 또 좀 잘 안 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네, 이런 과정이 이제 있는데 하물며 이 모국어인 한글도 글 떼는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외국어인 영어는 그 과정이 어떻겠어요? 언어는 어느 나라 말이든 그걸 배우는 과정이나 방법들은 그 결이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파닉스도 아이들이 한글 떼기를 하는 과정처럼 먼저 그 언어에 대한 소리를 많이 듣고 그 언어를 말로 사용할 줄 알게 되고 그래서 몇 년간 그 언어를 경험하고 인지하게 된 다음에 이제 글을 읽기 위해서 배우는 게 파닉스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원어민 아이들도 이런 방법으로 파닉스를 배우는데 그게 우리나라 아이들이 배운다고 했을 때 그 순서가 뒤바뀌면 되느냐? 그건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원어민 아이들보다 영어를 듣고 말하는 환경에서 잘하지 못하니까 파닉스를 가르치려면 그 전에 의도적으로 영어 소리를 더 많이 노출해주고 엄마가 아이랑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영어 책이라도 정말 많이 읽어준 다음에 이렇게 파닉스를 시작해서 한글 떼기를 하듯이 그렇게 2달 아니면 3달 이렇게 단기간에 뚝딱 끝내듯이 하는 게 바로 이 파닉스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영어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 파닉스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마케팅에 사용하고 실제로 정말 비즈니스로 너무 많이 이제 사용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엄마들이 적게는 수십만 원 아니면 정말 비싼 영어 교재까지 해서 수백만 원까지 이 파닉스를 위해서 제가 돈을 쓰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닉스는 그렇게 비싼 돈 내면서 배울 게 아니라는 거. 차라리 그 돈으로 아이랑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파닉스에서 저와 저희 아이의 경험을 좀 공유해드리면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아이가 돌 전 때부터 영어 책을 정말 많이 읽어주고 있었고 또 뭐 영어 노래라든지 영어 소리 노출을 또 많이 해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한 2돌쯤 정도 때부터 한 1년간을 그 영어 옹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영어의 어떤 소리를 정말 폭풍적으로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가만히 보면 아이가 특히 혼자서 이게 장난감을 가지고 마치 상상놀이를 하듯이 이렇게 혼잣말을 할 때 그런 영어 옹알이를 막 폭풍적으로 하는 걸 제가 자주 발견을 했었는데 이게 잘 들어보면 분명히 한글도 아닌데 그렇다고 정확한 영어 소리는 아니지만 간간히 영어 단어가 막 끼어 있고 이 리듬이라든지 이런 어떤 은율이 굉장히 영어 소리에 가까운 그런데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좀 외계어 같은 그런 소리를 한동안 굉장히 폭풍적으로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랑 이제 저희 가족들은 아 얘가 또 영어 옹알이를 했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표현을 또 영어 아무 말 대잔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가 저희 아이 막 그럴 때는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가 이미 굉장히 어릴 때부터 영어 소리에 대해서 본인이 좀 친숙하게 알고 있었고 이렇게 입 밖으로도 좀 낼 정도의 어떤 그런 경험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영어 책은 제가 매일매일 수십 권씩 읽어주고 있었고 아이가 뭐 6, 7세 정도 됐을 때는 이미 픽처북을 기준으로 수천 권 이상 제가 읽어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영어는 이미 모국어처럼 거의 동등할 정도로 편안해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저희 아이가 아마 한 6세 정도 때 제가 저희 아이에게 영어 영상물로 보여줬던 DVD가 파닉스에서 정말 굉장히 도움이 됐던 정말 너무 강추하고 싶은 그 시리즈가 있어요. 제가 오늘 영상 촬영을 위해서 또 오랜만에 꺼내봤거든요. 이게 제 주변 분들은 또 이거를 많이 활용을 안 하셔서 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 리프러그라는 이 시리즈 보이시죠? 이게 DVD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저희 아이 영어 영상물로 그때는 유튜브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DVD 요게 한 세트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 또 있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지금 여러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 한 6살 때 이 영어 영상물 노출 중에 막 파닉스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라기보다 그때 영어 영상물을 제가 많이 컨텐츠를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마침 파닉스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 또 2편으로는 이게 수학 내용이 있는데 뭐 그런 수학을 가르쳐야지 파닉스를 가르쳐야지 하고 골랐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알고 보니까 이제 파닉스를 다루고 있었고 안에 내용이 이제 노래와 함께 나오는데 정말 잘 만들어진 이 컨텐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시청할 때 노래도 듣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흥이 절로 나고 제가 오히려 그걸 막 더 신나서 노래를 막 열창하면 아이도 이제 엄마가 이게 재밌어 하니까 더 같이 막 재밌어 하면서 이게 효과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리고 이 1편보다 또 2편으로 갈수록 그래픽이 또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영상도 굉장히 예쁘고 이 노래가 특히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래를 통해서 이 파닉스도 배울 수 있고 또 수학 내용도 배울 수 있고 저는
저는 그때 리딩 파트가 없어서 갖고 있지 않지만 지금 찾아보니까 리딩 파트까지 이렇게 나와 있던데 아마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걸로 저희 아이가 이제 결국 파닉스를 마무리하게 되는, 그러니까 앞에 이미 영어 소리와 그 영어 책에서 경험이 풍부한 데다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파닉스는 그냥 절로 해결이 됐다라는 그런 이제 저희 경험이 있는데, 근데 이 파닉스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미 나와 있는 자료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책들도 많고 뭐 콘텐츠도 굉장히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리프러그가 정말 최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진짜 파닉스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영어 소리 노트를 아이에게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틈틈이 영어 책을 또 많이 읽어주시면서 최소한 한 2년, 3년 이런 영어 경험을 먼저 하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가 영어 리딩을 좀 준비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에 이런 좋은 컨텐츠, 영상물로 통해서 아이가 뭐 노래를 통해서든 좀 즐겁게 마무리로 이 영어 파닉스를 하시면 그게 바로 저는 정말 제대로 된 파닉스라는 걸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집에 DVD 플레이어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이 DVD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영상물로 된 파닉스 좋은 자료가 없을까 이게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좀 많이 서치를 해봤는데 정말 이 파닉스에 대한 자료나 또 책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그 중에서 또 정말 괜찮은 걸 찾아내기가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쉬운 건 아닌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굉장히 괜찮다 하는 유튜브 채널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 파닉스를 배우기에 너무 괜찮은 것 같은. 그래서 제가 그 채널도 여기 소개를 드릴 텐데, 그래서 혹시 DVD 플레이어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뭐 이 리프러그를 아이에게 보여줬는데 별로 아이가 좀 흥미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채널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아이들에게 이 영상물을 노출을 해주실 때 물론 컨텐츠들이 다 좋은 거긴 하지만 유튜브나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 좀 쉬운 접근보다는 DVD 플레이어나 좀 더 구시대적인 약간 귀찮고 좀 복잡한 과정이 따르는 그런 방법을 좀 더 추천드리긴 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유튜브나 아이패드 이런 쉬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게 활용면이 너무 쉽고 간편하다 보니까 이 영상이라는 매체는 어쨌든 아이가 적절한 시청 시간을 지켜야 하고 좀 절제력이 필요한데 이런 쉬운 접근들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방해가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옆에서 엄마가 정말 꼼꼼하게 같이 보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또 다음 영상으로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또 전혀 다른 컨텐츠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너무 쉽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아이가 어느새 유튜브라는 컨텐츠에 너무 쉽게 좀 빠져드는 그런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수록 이 영상물을 노출해 주실 때는 좀 더 그 복잡한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좀 구시대적인 방법을 선호하시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유튜브나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꼭 이용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엄마들이 좀 더 꼼꼼하고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아이들 영어 교육에 있어서 파닉스를 어떻게 제대로 학습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팁들이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또 엄마 표현을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읽어주시기 너무 좋은 책들, 또 이런 영어 영상물들 제가 소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